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관 이분컷입니다. 오늘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SBS 기자님이 오시는데 그거 인터뷰 해야 돼가지고 지금 그 안에 다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따 SBS 기자님 오시면은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때문에 아마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켓컬리 관련해서인데 지금 쿠팡이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다 보니까 컬리도 미국에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밸류에이션 받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마켓컬리 아시는 대로 2014년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샛별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 서비스로 마켓시어를 빠르게 늘려온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상품들로 승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2015년도에 매출액이 29억 원에서 2019년도에 거의 4,30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영업 손실이 54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급증을 했고 아무래도 쿠팡이랑 좀 다른 점은 를 거듭할수록 쿠팡은 그래도 적자를 조금 줄였으나 마켓컬리는 그것에는 아직 성공하진 못했다. 여기 매출액을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액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수수료 매출액이 아니고 직매입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매출액은 아무래도 뭐 멤버십 피 같은 게 포함이 됐을 것이다. 작년에 제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식약처 기준으로는 신선식품 물류 창고가 10도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컬리 같은 경우는 7, 8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들 패딩 입고서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쿠팡과 똑같은 밸류에이션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물류의 차이입니다. 쿠팡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가 물류를 하고 있고 로켓배송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택배 사업자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차를 아마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지금까지 지난해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차량을 1,000대 정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0대가 직접 고용한 기사님들이고요. 나머지 차량 같은 경우는 지입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입 차량들이 사실 새벽에는 컬리 것도 배송을 하시지만은 낮에는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 물류 같은 것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리텐션, 그러니까 기사분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을 만한 요인을 제공을 해줘야지 배송 인프라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택배 사업자를 마켓컬리도 2019년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좀 리텐션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 자체의 운용이 조금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쿠팡이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리가 3월 2일에 이제 김포 물류센터를 추가로 오픈을 했어요. 보도가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25,000평 규모라서 장지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면적들 대비해서 거의 1.3배 정도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컬리가 일평균 주문 건수가 한 9만 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물류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기존에 하루에 처리하던 물량 대비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택배 사업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 번호판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제3자 물류도 더 커진 물류센터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좀 방안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상품군일 텐데 쿠팡은 아시겠지만 지금 로켓 배송으로 다루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600만 개에 달하거든요. 직접 매입해가지고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개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마 600만 개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보통 대형마트
예를 들어 모마트, 대형마트, 저희 잘 아는 빅3 마트, 양재점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개 정도의 상품의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마트가. 근데 600만 개면 진짜 엄청난 규모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 지난해 중순 기준 봤을 때 한 12,000개 정도의 SKU, 보통 스탁 키핑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니치한 약간은 그런 틈새 시장이라든지 프리미엄 쪽에 좀 강조를 해서 그런 시장을 타겟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군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장을 타겟해야 된다는 점에서 쿠팡과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고, 그리고 또 샛별 배송이라는 개념을 착안을 해가지고 사실 뭐 이커머스 배송의 최첨단 케이스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던 딜리버리로 한국이 나오고 마켓컬리가 거론될 정도로 혁신을 일으킨 회사이고, 그리고 또 지금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 마련됐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얼른 편집하고 빨리 업로드하고 저는 SBS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